PVC나 PP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종 이렇게 이런 석유화학 계통의 비닐 계통으로 해가지고 기존 어떤 실크 벽지도 아니고 기존의 벽체에다가 응접실에 어떤 석고보드를 보통 하잖아요. 석고보드는 하판 이런 부분들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바르기만 해. 본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곧바로 그냥 지금 단열 벽지는 너무 두껍잖아요. 단열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두께는 이제 단열 벽지보다는 훨씬 더 얇고 두께는 뭐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0.3mm 정도면 딱 일반 소비자들이 붙여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식으로 기존 벽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실크 벽지 아니면 종이 벽지인데 아니면 단열 벽지인데 그 틈새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벽지가 더럽혀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걸 다시 또 뜯어내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씀이죠. 근데 그 위에다가 이 비닐 계통이죠, 일종의 그 색상을 실크 벽지보다 훨씬 아름답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뭐 좀 더 이렇게 아트적인 무늬를 넣거나 아니면은 거기다 그런 제품에다가 이런 형태의 다양한 돌가루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다양한 돌가루 이제 미술 제품처럼 이렇게 아트적인 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뭐 석용 돌가루도 되고 기타 뭐 수많은 다양한 그 천연 돌가루 중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금속가루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그 벽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벽지를 대신합니다. 이 부분은 주방 쪽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주방 쪽에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일반 딱 그냥 너무 얇으면은 이게 펴기가 힘드니까 약간 전 0.2mm, 0.3mm 정도 두꺼워지면 딱딱 손으로 딱 발라버려도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만드시면 제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에폭시 그 장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장판을 에폭시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장판을 만들어서 밑에 바닥에 깔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장판도 되고 뭐 그 장판 아니더라도 그냥 에폭시 형태의 부분적인 양판이게 되겠죠. 카페트 형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푹신하게끔 놀이 매트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에폭시 형태의 장판을 저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게 실크 벽지를 그냥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 단열 벽지가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어떤 전문 시공자가 아니더라도 붙이기만 하면 다 붙어진다는 거죠. 뭐 도배풀 바르고 뭐 혼자서 둘이서 이게 아니고 벽체 같은 것을 이런 PVC나 PP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비닐 계통 이게 석유 화학 계통의 비닐 계통을 섞어 가지고 그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0.2mm, 0.3mm 정도면 딱 정도 0.1mm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얇으면 돌도 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펴가지고 곧바로 본드 같은 것을 이렇게 딱 붙이기 본드 자체가 붙어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딱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벽지를 제가 말씀. 아트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돌가루 같은 거 뭐 석영가루, 금속가루 붙여서 아트적인 반짝반짝거리고 아트적인 좀 다양한 뭐 그림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트월로 써도 괜찮고 단가만 좋으면은 벽지 작업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PVC나 PP 석유화학 계통 비닐 계통을 돌가루나 석영가루 결합해서 벽지로 대신한다 입니다. 장판도 제가 에폭시하고 결합은 에폭시를 처리를 해가지고 장판의 형태로 만들어서 바닥에 깐다. 그래서 전체 장판이 될 수도 있고 부분적인 사이즈, 부분적인 어떤 카페트 정도의 사이즈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비자가 잘라서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께 같은 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MDF 같은 것에다가 또는 뭐 그 석고보드 같은데 곰팡이 에어컨 살균 에어컨 곰팡이 살균제로 쓰는 그 곰팡이 액상제제를 섞어서 만드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의류 방수제를 방수제 넣어가지고 또는 뭐 유리 코팅제, 유리 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예 그냥 그 석고보드하고 이런 비닐 계통의 어떤 PVC나 PP 뭐가 됐든 석유화학용이 약간 그런 것을 결합을 아예 시켜가지고 석고보드 작업할 때부터 애초부터 그렇게 딱 나오는 그런 구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장판 아니더라도 에폭시 제품, 에폭시와 처리한 에폭시를 뭐 어느 정도 두께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에폭시 처리를 한 벽지 이것도 가능하다. 에폭시가 다양한 무늬를 만들어낼 수도 에폭시도 이렇게 색상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무늬를 만들어서 그것을 아트 올로서 사용할 수 있다. 바닥재 에폭시 장판만이 아니라 에폭시 그렇죠 월 이렇게 벽지 에폭시 벽지가 나오고 벽지가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두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시고 에폭시 형태로 처리한 벽지 그걸로 아트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제 하셔서 제 상품화 시키시면 상업화 시키시면 제 기술으로 도둑질해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종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코팅제를 각종 합성섬유 합성섬유 나일론이 됐든 뭐 스판덱스가 됐든 스판덱스에다가 특히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 그것을 섞어 가지고 스판덱스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제 그것도 실이니까 유리석영 코팅제 이런 것들도 코팅제를 섞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색상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 이제 합성섬유실에다가 염료를 섞어서 이렇게 색상을 입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주면 엄청나게 색상이 좋아집니다. 일반 합성섬유 실에 염색할 때, 또는 천에 염색할 때, 또는 이런 부분들 일반 모든 형태의 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색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동차용 도료 이런데, 그다음 페인트, 그다음 각종 물감 이런 부분, 그다음 금속 가공할 때 도금 재료에 이런 코팅제는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기금속 알러지도 좀 사라지고 훨씬 더 좋습니다. 색상도 좋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모든 산업상에 염색하는 것 이것은 제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주실이 됐든 뭐 이렇게 비단실이 됐든 모든 형태의 실에 염료를 부으면 색상이 너무 좋아진다. 실이나 천 이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각종 군화 같은 데나 등산화 같은 데나 아니면은 가방 또는 텐트 같은 데 의류용 방수제를 넣고 그다음에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 301을 같이 섞어 가지고 방수 구조를 만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그냥 실 자체나 천 자체를 염색을 할 때부터 이걸 섞어 가지고 그래서 실이나 천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산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비옷 같은 데도 이걸 섞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하이그로시와 돌가루, 각종 석영가루를 돌가루를 섞어가지고 뭐 아트 형태의 이런 식탁
이런 아트월 벽체로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약간 경도가 있겠죠. 식탁에 딱 까는 형태, 식탁 제품 자체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고 하이그로시 형태로 만들어가고 좀 아트월로서 가구로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아트월로서 그냥 그 판의 형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리석 아니다, 저기 집안에 그 주방 식탁 있잖아요. 주방 식탁처럼 좀 더 크게 해가지고 크게 좀 얇게 하이그로시 형태로 만들어서 아트홀로서 벽체를 그냥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리석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구멍이 이런 식으로 아트월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려도 되고, 눈이 좀 피곤하면 좀 다양한 무늬를 많이 넣어가지고 예술 제품처럼 만들어가지고 아트홀로 구성할 수 있다. 하이그로시나 이런 강도가 있는 것을 뭐 두께는 0.1mm도 가능하고, 0.1mm 하이그로시 식탁은 두껍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두께를 0.1mm 플라스틱 계통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PVC나 PP 플라스틱 계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얇게 돌가루, 석영가루 넣어가지고 거기다 아트월로서 한 2m, 4m 되는 것을 2m, 2m 이렇게 합판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벽에다가 딱 부착을 시켜놓는다든지 이렇게 아트월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형태로만 전적으로 가능하다. MDF나 뭐 이런 석고보드와 결합해가지고 결합 제품으로도 가능하다. MDF나 이렇게 석고보드, MDF는 물에 좀 잘 젖으니까 석고보드 같은 곳에다가 위에다가 이런 판을 얇게 0.1mm 정도 입혀가지고 아트월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부터 그 창문의 형태를 기존에 그 나온 그 합성섬유 나일론, 합성섬유 비투가열 90%짜리가 있어요. 좀 더 개선시켜서 그걸 가지고 창문을 만들자 그랬죠. 자동차용 창문 아니더라도 그렇죠. 모든 형태의 유리창, 지진이 빈발하기 때문에 이런 창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계통으로 창문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이 합성섬유 나일론 계통으로 창문을 만들고,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탄소섬유, 아크릴 기반으로 탄소섬유 만드는 게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탄소섬유 만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미드 섬유 같은 데에다가 돌가루, 석영가루나 돌가루 또는 금속가루를 섞어가지고 방탄섬유로 사용하시는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수섬유 만들 때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카본 섬유, 카본제 만들 때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라고 하나, 욕실용 그레이즈용 301을 접합제로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펠리클에도 접합제로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펠리클 반도체용 만들 때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펠리클 할 때도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좀 더 개선시켜서 펠리클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해서 파시키는 것입니다. 네.